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도 돈다발로 쓸어 담는 중동의 부국 UAE가 돌연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구공항 활주로. 거대한 UAE 군용 수송기 한 대가 은밀하게 내려앉더니 한국의 요격 미사일 30여 발을 황급히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우리 무기가 싸고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다급한 작전의 이면에는 전 세계 1위라는 한국 호감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동 부자들이 한국의 국가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놀라운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26개 나라 중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UAE였습니다. 무려 94.8%, 10명 중 9명이 넘는 국민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베트남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한국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류 덕분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간 무기 거래는 연예인 팬심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한 번 도입하면 최소 30년은 함께 가야 합니다. 부품 교체, 기술 지원, 운용 훈련까지 모든 것을 한 나라에 맡겨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나라의 하늘을 통째로 믿고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는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안보 혈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내 방어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도가 불바다가 됩니다. 수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성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와줄 나라인지 끝까지 책임질 파트너인지를 먼저 봅니다. UAE가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을 선택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94.8%라는 숫자는 한류 인기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신뢰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단단한 신뢰를 만들었을까요? 그 뿌리는 10년도 더 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2011년 한국군 특수부대원 150명이 UAE 사막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크 부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 부대는 UAE 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단순한 군사 교류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 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아래서 한국 군인들은 UAE 군과 함께 훈련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군사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신들이 가진 특수전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총 쏘는 법, 적진에 침투하는 법,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법까지. UAE 입장에서는 자국 군인들을 직접 키워주는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마다 부대원이 교체됐지만 이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크 부대는 UAE 사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 한국은 UAE로부터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따냈습니다. 바라카 원전입니다. 총 4기의 원자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금액만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원전 하나 짓는 데는 보통 10년 안팎이 걸립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원전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UAE도 속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약속한 기한을 지켰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기의 원자로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공 사례였습니다. UAE는 한국의 손을 잡은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는 실행력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사막의 땀방울과 원전 준공식. 이 두 장면이 UAE, 이 국민의 가슴에 94.8%라는 신뢰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며칠 전 한 편의 영화 같은 심야 공수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은 2022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이 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덮친 겁니다. 공항 근처 석유 시설이 폭발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롭던 부자 나라 UAE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방어 무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UAE는 곧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피격 사건 직후인 2022년 1월 하순, 그동안 협상 중이던 한국의 요격 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서에 전격적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천궁2는 한 발당 15억 원으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미국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막기에 완벽한 가성비를 갖췄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 10년 넘게 쌓아온 94.8%의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내 나라의 하늘을 기꺼이 한국에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의 도장을 찍고 불과 한 달 뒤인 2022년 2월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전쟁은 예상과 달리 어느덧 4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하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의 무기 재고가 완전히 씨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평화로운 냉전 이후 공장마저 줄여놨던 터라 생산 라인은 마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무기 재고가 고갈됐다고 보도했고, 지금 미국의 최고급 방공 무기를 주문하면 돈을 트럭으로 싸들고 가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최근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이란발 대규모 공습이 벌어지는 등 당장 내일 밤 쏠 미사일이 다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참고로 UAE는 이미 배치해둔 천궁2로 이란발 공습을 막아내며 요격 성공률 96%라는 경이로운 실전 능력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하늘이 뚫리게 생겼는데 미국 무기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UAE는 이미 천궁2 계약을 맺어둔 한국에 다급한 긴급 SOS를 칩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춰 허덕이는 와중에도 머리맡에 북한을 두고 70년 넘게 무기 생산 라인을 쉴 새 없이 돌려야만 했던 유일한 나라. 한국은 이 다급한 요청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며칠 만에 대구공항 활주로에 UAE 군용 수송기가 내려앉았고 심야의 어둠 속에서 천궁2 미사일 30여 발이 실려 곧바로 중동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칠 만에 실무를 넘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되어 있던 미사일 생산 물량의 순번을 과감하게 양보해 우방국에 먼저 내어준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우방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UAE 측 안보 고문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무게는 가벼이 볼 게 아닙니다. 안보 공백의 공포 속에서 한국이 즉시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급 무기를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할 때 바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한 결단에는 대가도 따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수시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건 분명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선 생산 능력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내어준 물량은 곧 채워질 겁니다. 외교적 득실 계산도 확실합니다. UAE는 중동의 핵심 우방이자 한국 건설사들의 큰 시장입니다. 무기 수출은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추가 도입까지 수십 년간 관계가 이어집니다. 지금의 결단이 미래의 더 큰 계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상행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택했습니다. 천궁2의 심야 공수 작전은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강렬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들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기는 당장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만에 실무를 넘기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줄을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무기를 찾는 나라들의 명단이 계속 늘어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무기를 사오던 나라 한국이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눈앞에 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4.8%. 2011년부터 사막에서 땀 흘린 아크부대 장병들이 있었고 약속한 날짜에 원전을 완공한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우리 군의 도입 물량을 양보해서라도 우방을 도운 끈끈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94.8%가 됐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 전에 신뢰를 먼저 쌓았습니다. 강대국들도 무기 생산에 허덕이는 시대에 한국은 품질과 속도와 의리를 모두 갖춘 완벽한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자랑스러운 K방산 주역분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